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그 많던 코리는 다 어디 갔을까요? 11만 8천 달러에서 조용한 탈출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어쨌든 XRP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꽤 있죠. XRP는 잡코인, 똥코인이니까 그렇겠죠. 살짝 후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개인이 1비트코인을 들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0.5개, 0.05개, 0.7개, 1개, 2개, 3개 개인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 내던지게끔 만들죠. 그거를 잘 참고 견디냐 그렇지 못하냐의 게임인데, 어쨌든 개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자랑질을 치기보다는 수익률 더 높이 갈 놈, 그놈을 찾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권력이 중앙 집중화 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자랑질을 하는 유저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자랑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용히 계세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랑은 가장 은밀한 초대장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낼까요? 불행이라는 감정의 초대장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를 탈취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요.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를 노리는 피싱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묵묵히 침묵하시고 시장을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XRP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지 갈수록 고래들은 더 큰 고래가 되어가고 있고, 어설픈 고래들은 결국 시장에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거란 이야기죠. 조용한 탈출을 하고 있다. 이게 탈출인지 현명한 매매법인지는 누가 그걸 결정하겠습니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11만 8천 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탈출을 하지만 그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럴까요? 비트코인에서 XRP로 이동을 했을까요? 어쨌든 XRP, 리플의 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보적이죠. 그리고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꽤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죠. 리플 국내 거래량 1위에 올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화폐, CBDC 그리고 RWA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참, 저는 3년 전, 4년 전부터 짓거렸는데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정책 위반자든 아니면 세력이든 행님들이든 BIS든 IMF든 월드뱅크든 WEF든 그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CBDC를 가지고 대중들을 통제하려는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CBDC 따로 스테이블코인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랬죠. 같은 놈이라고. 스테이블코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결국 CBDC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WEF 출신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를 거치기까지 단 한 번도 이창용 총재를 건드리는 대통령은 없었죠. 무언가 지령을 받은 것 같죠. 그죠? 자,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근데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요 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만장일치 심사제를 제안했다. 비은행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의한 대한민국의 신노예법이죠. 만장일치 심사제. 참 말도 잘 만들었죠.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 CBDC에 관해서,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저는 한 곳에서 만들 것이다. 그놈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종이 달러가 그랬듯 이제 디지털 안에서 한 놈이 모든 걸 제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점점 그게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죠.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를 만드는데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만장일치제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 지니어스 법상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이 정책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만장일치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밑에 바로 보이시죠?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재무부와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됐다. 미국의 결정이 아니면 그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다. 그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죠. 잘못 만들어진, 그지같이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2번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쉽게 말해서 종이 달러로 치면 위조 지폐가 발행이 된다면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의 돈을 신뢰하겠습니까? 차라리 미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미국이 어떤 놈을 결정할까를 찾아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놈이 어떤 놈일까요? 제가 또 말을 해야 되나요? 리플의 ODR, On Demand Liquidity, 수요 유동성, 지금은 리플 페이먼트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이, 모든 거래들이 결국 미국의 디지털 달러 시험 테스트였다 라는 이야기도 제가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리플,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참여 리플,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참여 리플,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MIT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게리 겐슬러, 그리고 FTX의 샘 뱅크만 프라이트. 그들은 대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그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창용을 갈아치우지 못할 겁니다. 결국 WEF의 어젠다를 이창용 총재가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미국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 WEF의 오른팔 유발 할라리를 만났던 거 기억나시죠? 왜 갑자기 유발 할라리가 와서 대선 후보를 만났을까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미 그들은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을 확신하고 있었다가 맞겠죠. 그죠? 어쨌든 CBDC,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화폐의 시대는 제 예측대로 오고 있습니다.